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존버의 방식으로. 26, 첫 차가 생겼다. 무려 금색이다. 송지연 33, 첫 책이 생겼다. 무려 흰색 표지이다. 무엇이든 쓸 수 있다. 송지연의 첫 소설집,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예의 한 구절을 빌려 나는 짐짓 유쾌하게 글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송지연 소설의 유머 코드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송지연이 꽤나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그야말로 지난하다. 몸을 뒤틀고 때론 빨래가 된 듯 널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거쳐 그의 소설은 조금씩 꼴을 갖춰간다. 그런 힘든 작업 과정 때문일까? 다음 생에도 소설가가 될 거냐는 나의 질문에 송지연은 절대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질문에는 이미 그가 소설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현재 나가 되어 보지 않고 어떻게 나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나인 것을. 송지연은 오늘도 소설을 쓰고 있기에 다른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물론 그의 희망처럼 회사원이 되어 승진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반대로 소설가로서의 삶을 갈망했을지 모른다. 우리 혹은 우리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실패나 성공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작가의 삶을 아는 것, 그리고 글쓰기 방식을 아는 것은 새드엔딩을 즐기기에 종종 도움을 준다. 송지연이 쓰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내가 그녀를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나는 송지연이 쓰는 방식을 이야기하며 독자들에게 이 다소 우울한 소설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송지연의 첫 소설집에선 존재감이 박약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어느 화부턴가 나오지 않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엑스트라 정도로 인상이 흐린 언니.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들르지만 원래도 존재감이 희미한 편이라 서비스 한 번 받지 못하는 셋. 원래도 아주 흐릿한 사람이었던 소년의 어머니 등이 그렇다. 위의 인물들이 타인의 입을 빌려 흐린 존재라 일컬어진다면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어도 정작 자신의 존재가 불안하다 직접 말하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유명 작곡가이면서도 삶의 무언가가 완전히 떠나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남자. 마치 인생 자체가 시체 없는 사건 같다고 말하는 오소리. 늘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한, 사라지면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라디오 DJ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송지연의 소설 속에는 존재감이 희미한 인물들이 많다. 그들의 겪고 있는 정서적 문제는 불행이나 슬픔이라기보다 어떤 불안이다. 송지연의 소설 기제에 깔려있는 이 불안은 아주 섬세한 것으로 그것을 우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새 소설 한 편이 쓰이면 그만큼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 우주의 중심에는 소설가가 있다. 송지연이 주렁주렁 탄생시킨 우주에서 그는 신이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탄생시킨 것처럼 송지연의 소설과 그 인물들도 그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의 소설은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돌아가는 연속된 이야기로도 느껴진다. 소재도 어조도 다른 소설들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이 그럴듯하다. 모두 공통적으로 에필로그의 어조가 감지된다. 우리는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는다. 끝을 맺는 데에 후련함을 느끼기도, 못마땅한 결말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어쨌든 에필로그는 끝, 그리고 하나의 세계관과의 이별을 필수적으로 내포한다. 매번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별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어떨까? 다가올 이별을 늘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니 송지연의 소설에서 유머가 중요한 코드로 다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빛과 그림자처럼 웃음은 불안과 함께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안우는 캔디형 인간의 꿋꿋함이 아니다. 웃음은 명랑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발버둥 혹은 발작적인 히스테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자조일 수도 있고 어떤 성질의 것이든 그 웃음이 없다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말 거라는 불안을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아 웃는다. 웃음과 불안은 서로 먼 단어처럼 느껴져도 사실 둘은 등을 맞붙이고 있다. 한국에서 오소리로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었다. 타고난 성향을 모두 바꿔야만 했다. 야생의 습성부터 주로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겨울이면 찾아오는 동면까지.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세계와 이다지도 맞지 않을 수 있다. 젊은 작가가 한국에서 소설을 쓰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고난 글쓰기 속도가 느린 사람이라고 해도 청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작해야 하고 창작자로선 자연스러운 슬럼프의 기간이 길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휴식을 취할 동굴, 주거지도 변변치 않다. 더불어 윗세대에선 없었던 새로운 자기 검열이나 반성, 소수에 대한 문제, 여성 문제 등이 존재한다. 송지연은 소설가의 세계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소설가라는 직업인으로서의 고민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고민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처럼 복합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송지연을 소설가로 살게 한 것이리라. 이중적이고 얼핏 근면하지 않아 보이며 불안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면 말할수록 그가 꿈꾸는 유능한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멀게만 느껴진다. 불운하게도 그는 쓸 수밖에 없다. 요즘 유적지에 한국어로 된 낙서들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나쁜 행위인데도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가요.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 같은 게요. 여러분, 낙서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 말은 저는 늘 제가 사라질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사라지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요. 송지연의 소설 쓰기는 우리가 필멸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라지기 위해선 우선 존재해야 한다. 사라짐을 불안해하는 순간 우리는 역으로 자신의 존재를 실감한다. 그렇기에 예술 행위든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행위든 우리의 삶은 곧 낙서가 아닐까. 권민경이 시를 통해 하고 있는 낙서를 송지연은 소설로 하고 있다. 놀랍게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느껴지는 사람도 종종 이번 생은 틀렸다는 말을 한다. 어떤 지위에서 어떤 삶을 살든 삶은 늘 망함의 연속이며 사라지고 바뀌고 머무를 수 없다는 쓸쓸함을 직면하는 일일지 모른다. 셔틀콕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는 내내 그 행방을 궁금해하다가 셔틀콕도 사라짐으로써 존재감을 가지고 싶었던 거야. 라고 결론 지었다. 송지연이 삶의 쓸쓸함을 버텨서 얻은 것은 이 낙서들,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이다. 우리들은 이 낙서를 소중히 갈무리해서 읽고 또 읽는다. 밀레니엄 전후에 홍대에서 유행한 조선 펑크의 가사처럼 유랑단처럼 슬프고 웃긴 모습이다. 마음대로 춤을 추며 떠들어 보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린 서로 다른 춤을 추고 다른 낙서를 하지만 나는 송지연에게 존버를 권한다. 먼 훗날 송지연이 자신의 불안과
그 짝패인 웃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볕이 들 때는 웃음이, 해가 지면 불안이 감도는 어느 행성처럼 빛과 어둠이 주렁주렁 열리는 우주. 송지연의 소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면서 또 복잡함으로 흥미로울 것이다. 이는 분명 주례사 정도로 들릴 위험이 있지만 주례사란 어쨌든 축복의 말 아닌가. 나는 송지연이란 이 복잡한 인간에게 복권이라도 맞을 축복의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 모두 행복한 미래뿐이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 친분의 기인한 애정만은 아니라 그런 사사로움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아니, 그렇다고 확신한다. 문학의 어느 계보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송지연이 송지연류의 소설을 쓰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류는 너무 쉽고 반대로 분류되지 않으면 외롭다. 때론 따돌려졌다는 느낌까지 받게 된다. 문단이라는 형체 없는 곳에서 작가들은 자이든 타이든 상처받게 된다. 그런 감정의 고초는 많은 소설가가 느끼는 것이겠지만 나는 단순히 문단이 아니라 더 큰 세계의 신으로서 자신을 지탱하는 송지연 그 자체를 기대해 본다. 실제로 송지연은 세계의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버티고 버티며 쓰고 있다. 살아있으며 동시에 사라질 거라는 예민한 감각. 그 존재 자체를 버텨낸 송지연이 쓰는 소설은 마냥 밝고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자주 씁쓸하게 끝을 맺는다. 쓰는 것 자체가 지난한 일이니 어쩌면 결말이 씁쓸한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또 다음을 기대한다. 실패하고 실패해도 다시 태어나는 소설가의 새로운 세계, 포기하지 않는 글쓰기 같은 것, 절망이 아닌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담긴 송지연표 새드 엔딩을.